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서 원장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기말고사도 아마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뭐 좀 빠른 학교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죠. 뭐 제가 지금 그 수시 컨설팅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뭐 이미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이제 시작된 거죠.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입니다. 그럼 뭐 대략 아직도 한 2달 가까이 한 50일 이상의 시간이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난 고등학교 한 2년 6개월이죠. 한 5학기 동안 고민한 것보다 이 50일 동안 고민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에서 이번 그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주요 계약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계약학과라는 건 그 과를 졸업하면 반드시 취업이 보장된다는 조건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학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올해 2023학년도에는 이런 계약학과들이 대거 신설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이죠. 2022학년도에는 이제 약학과가 학부 모집을 시작하면서 약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면 올해 2023학년도에는 주요 대학들에 신설된 이 계약학과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보시는 그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1학년도죠. 한 2년 전에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연세대학교에 50명, 고려대학교에 30명, 80명의 그 학과들이 신설이 됐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계약학과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원 외로 대부분이 모집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대학에 그 새로운 인원이 더 증가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이게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과들에서 인원을 줄여서 사실은 전체 인원이 그 변화가 없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워낙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정원의 모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 이전에도 성균관대학교의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의 모바일 공학 전공, 뭐 이런 이제 과들이 그 삼성전자하고 계약형 그 계약학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뭐 이 인원 다 합쳐야 이제 100명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뭐 제가 이제 그 군 계약학과라는 것도 잠깐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군하고 대학이 계약을 맺어서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군 입대를 해서 7년 정도의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체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주요 대학에 있는 그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7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모집단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이 군 계약학과의 경우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육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정원 내로 모집이 되는 데 비해서 근데 좀 지방 대학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주로 그 계약학과로 등장하는 그 학과들이 이제 육군 외에 해군이나 공군 요런 이제 분야들의 그 계약학과들은
그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기업체의 계약학과들과 마찬가지로 그 정원 외 모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원 외냐 정원 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정원 외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면 이제 중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작년에 약학과만큼의 인원의 증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주요 대학,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딱 봐도 뭐 카이스트, 포스텍은 약간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상위권 대학, 우리가 이제 서울대와 맞먹는 정도의 수준의 굉장히 상위권 대학이고요. 그 외에 뭐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연세대 뭐 이런 학교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뭐 상위 6개 대학 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 사실은 많은 신설학과가 생긴다는 건 올해 2023학년도 자연 계열의 사실은 판도가 또 한 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2023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를 비롯해서 그 전형별로 과연 어느 정도 인원을 선발하느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2021학년도 연세대 고려대에 반도체 관련 학과가 생기면서 사실은 2022학년도까지 계약학과, 주요 대학의 계약학과는 약 210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학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계약학과의 모집 인원이 270명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210명과 합쳐서 총 480명을 모집하게 되고, 그 중에 306명이 수시 모집 종합 전형으로 모집이 되고요. 수능, 정시 모집으로 123명 정도가 모집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교하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만 해도 이미 작년에 전체 정원에 100명 가까이 늘어난 인원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차세대 통신, 뭐 이런 이제 주요 학과들에 대한 그 인원의 증가가 매우 그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입시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이제 계약학과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고 출신이 과연 어느 정도 그 합격을 했고, 일반고를 제외한 뭐 과학고나 뭐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열 쪽이니까요. 과학고나 영재학교 또는 그 자사고의 인원은 과연 어느 정도 합격이 됐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고교 유형별 합격자 수는 그 대학 알림위에서 매년 6월 말에 그 당해년도에 신입생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6월 말에 지금 현재 공시된 자료와 그 2021학년도죠. 이제 작년 6월에 공시된 자료를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고려대학교의 그 전형 유형 특기자 전형, 요거는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그 반도체 관련 학과는 포함이 안 되고요. 사이버 국방학과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2021학년도에는 총 18명이 그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영재학교 학생이 12명, 과학고가 2명, 총 14명이 그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자사고가 1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특기자 전형에 보시면은 그 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킹 방어라고 하는 좀 별도의 분야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해킹 관련한 특기를 갖고 있는 그 대외 입상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주로 그 입학을 하는 경우였는데, 대부분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는 2명, 2021학년도에는 3명이 모두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했던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올해도 18명이 또
올해는 이제 15명이 모집이 되죠. 사실은 이제 이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그 18명, 즉 수시 모집에서 모집을 할 때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을 할 때는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제가 뒤에 올해 전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긴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의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수시 모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그 합격을 하는 사례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학업 우수형, 그죠? 4합 7이라고 하는 다소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땐 일반고 쪽이나 자사고 쪽의 학생들이 조금 더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학과들은 이제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모집이 됐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 중에 아마 경북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그 모집 단위는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모바일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모바일 전공으로 모집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료들이 경북대 자료고, 나머지 이제 연세대, 고려대는 각 전형별로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시 모집의 경우죠. 이제 수능 위주라고 하는 게 정시 모집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정고시나 심지어는 이제 2021학년도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는 외고 출신 학생도 사실은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재학생보다는 아마 재수를 하면서 이과로 그 변경한 학생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그 군 계약학과 중에서 고려대 사이버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해군이나 공군에 관련된 계약학과들의 경우도 자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 조금 특이한 경우는 아주대학교입니다.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과학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그 합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아주대의 경우는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다가 2022학년도에는 약간 특기자 전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대 사이버 국방처럼 그 별도의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활동 증빙 서류라는 거를 이제 고려대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아주대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의 경우는 사실은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 중에서 대부분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제 고려대 사이버 국방을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과학고 출신의 학생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군 복무를 7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선 또 장교로 군 생활을 또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입시 결과의 경우는 대교협에 어디가에서 발표가 된 그 각각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일반고보다는 또 특목고, 즉 과학고나 영재학교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이 또 꽤 많이 입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50% 컷이나 70% 컷이 또 단순히 일반고 학생들의 위주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앞에 제가 요 자료 일반고의 비율이 몇 %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연세대학교 종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에 그 활동 우수형에, 그러니까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종합 전형의 그 일반고 비율이 82%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첨단 융복합 학과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50% 컷이나 70% 컷은 거의
일반고 기준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2021학년도에는 일반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50% 컷이 2.5에서 70% 컷 3.1까지도 이렇게 높은 등급으로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등급 컷이라는 어디가의 자료를 보실 때는 항상 일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가 만약에 일반고인데 또는 나는 뭐 자사고인데 과학고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내 고교 유형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의 마지막 내용은 전형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전형 방법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화면에 있는 전형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입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 일정을 보시면 대부분은 논술이나 면접 일정이 있죠. 자, 유일하게 그 논술이나 면접이 없는 일정이 뭐냐? 서강대 고교장 추천 전형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학과는 면접이 없죠. 그러면 서강대 고교장 추천에서 선발하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92명은 대부분이 수능 성적과 매우 연관성이 있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이나 논술 일정도 수능 전이 아니라 수능 후에 대부분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일정들이나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실 때 다소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전형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수능 준비 열심히 하셔야죠. 최소한 이제 3함6 정도 이상의 이제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요. 특히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가 작년이죠. 2022학년도에는 수학과 과학의 등급합이 3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의 등급합을 2를 요구합니다. 결국 수학도 1등급, 과학도 1등급을 요구해야 되는데 과학의 경우는 2과목을 평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경우는 평균이 얼마죠? 1.5인데 그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북대 모바일공학 전공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학은 1등급 맞고 과학에서 1등급, 2등급을 맞으면 충분하고 만약에 과학에서 2등급, 2등급을 맞으면 사실은 수학은 반드시 1등급이 또 돼야 되는 이런 조건이에요. 작년보다 최저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에서 확실하게 두 영역 모두 1등급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요 경북대 모바일공학과는 아주 매력 있는 카드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요 전형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또 제일 오른쪽의 일정을 보시면 대부분이 어때요? 자, 수능 후에 면접이나 논술을 보는 경우가 포항공대와 카이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모두 수능 전에 면접을 보거나 논술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논술 면접이 없죠. 즉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 선택권이 없는 전형들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선택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전형 총 300명을 뽑는 꽤 많은 전형인데요. 이런 전형을 사실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성적으로는 꽤 부족하고 내신이나 내 활동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계약학과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기에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다양한 이제 계약학과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한 20년이 넘는 경력을 갖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수시 모집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선 실제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를 지내신 이제 분들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설명회 들으시고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도 이 수시 이제 지원 컨설팅을 또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설명회 당일날 신청을 하시면 좀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많이 신청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계약학과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